와, 정말 오래전부터 꿈꾸던 휴대용 레이싱 게임기. 와, 이게 마이 아케이드사에서 나왔는데 게임이 2개, 폴포지션 1, 2. 좀 심했네. 와, 게임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게임 2개라니. 그것도 둘 다 풀포지션 2 해보자. 오! 아이고, 옛날 오락실에서 해보던 건데 어렵네. 개조해야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휴대용 게임기 만드는 마이 아케이드사에서 최근은 아니죠, 좀 지났습니다. 저도 뒤늦게 알아서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레이싱 게임기인데 폴포지션 1, 2만 들어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폴포지션 조금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제품 제가 개조하기 위해 또 구매를 했습니다. 좀 아깝긴 한데 또 너무 이 게임이 진짜 풀포지션 다른 종류도 아니고 물론 이 값이긴 합니다. 오피셜 라이센스 값이긴 한데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2개 라이센스 받는 게 쉽겠죠. 그리고 게임기 컨셉도 이렇게 F1에 맞춰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아웃런을 실행시키면 좀 이상하긴 하겠죠. 그래도 딱 보면 개조해서 아웃런 해라 이렇게 만든 것 같죠. 마이 아케이드 구성품 제목은 레이싱 플레이어입니다. 아타리 게임기도 만들었군요. 마이 아케이드사에서. 네, 여태껏 있었던 게임기들 최근에 아타리 게임 200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게임기도 만든 것 같고 휴대용 아타리 게임기. 네, 아타리는 근데 국내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게임기가 아니라서 팩맨 게임기도 있고 갤러그, 미즈 팩맨. 네,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6버튼 게임기. 요것도 예전에 제가 이런 6버튼 게임기 라즈베리 파이 넣어서 개조한 적이 있었죠. 많이 있습니다. 네, 메가맨도 나왔군요. 또 빠질 수 없는 스페이스 인베이더, 데이터 이스트 게임기 이렇게 또 그리고 새로 나올 게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마이 아케이드 게임기 하나 개조한 적이 있었죠. 거기에다 딥 스위치를 달아서 원래 게임기는 이렇게 게임 하나 하게 나온 건데 몇 가지 게임을 더 할 수 있게 개조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그렇게 안 돼 있겠죠. 요 2개밖에 없으니까. 혹시 모르죠. 다음에 또 다른 레이싱 게임을 만들려고 기판을 미리 저번처럼 만들어 놨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한번 열어보면 알겠죠. 그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3.5인치 디스플레이, 요거 디스플레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재활용은 어렵겠죠.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그런 AD 보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3.5인치 디스플레이를 마련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보드는 라즈베리 파이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5를 넣으면 좋겠지만 5는 좀 오버스펙이긴 하고, 그리고 배터리 사용이 좀 어렵죠. 5V 5A가 사용되기 때문에 배터리로 그걸 충당하기에는 여기 이 공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4도 충분합니다. PS1 드림캐스트 정도 되기 때문에 드림캐스트면은 여기서 크레이지 택시도 할 수 있고, 크레이지 택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핸들을 제가 예전에 벽돌 깨기 컨트롤러 쇼츠 만든 게 있었는데 그것처럼 마우스를 사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마우스 입력이 드림캐스트에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케이드 게임들은 할 게 많죠. 아웃런을 비롯해서 체이서 HQ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러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자, 그럼 한번 이거 분해부터 해서 개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군요. 휴대용 레이싱 머신이라니.
아, 근데 이게 중립이 없네요. 아, 중립이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네, 어쨌든 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안쪽은 상당히 단촐하죠. 예전에는 이거 분리하려면은 여기 스티커를 뗐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쪽에 배면 인쇄된 것도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는 당연히 모노고 메인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쪽에 스타트 셀렉트 버튼이고, 버튼 3개가 있습니다. 저쪽이 또 붙어 있어서 생각보다 분해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 통짜네요. 통짜고, 여기가 나오질 않아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면 핸들을 어떻게 잡아 당겨야 되나? 네. 핸들은 이게 핸들이 여기 걸려서, 네, 이게 요 안쪽에서 보니까 볼륨 같은데, 그러면 아마 빠지는 걸 텐데, 이게 괜히 부러질 것 같아서. 네, 볼륨 맞죠? 네, 간신히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겠죠. 요것도 빠지는 건지. 네, 일단 뭐 이렇게 분해가 됐고, 네, 여기 안 빠지네요. 어쨌든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2단 스위치죠. 2단 토글 스위치. 요 사이즈에 3단 토글 스위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요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륨 키는 예전에 제가 알카노이드 컨트롤러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이거 분해해서 이렇게 연장해서 이제 마우스와 연결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기 메인보드 24핀 디스플레이인데 24핀짜리는 거의 흔치가 않죠. 지난번에 제가 개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여러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컨트롤러가 업, 다운, 레프트, 라이트에 뭐 A, B, X, Y, Z 다 있네요. 아마 다 이 기판에 이 롬칩에 게임만 바꿔서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애용하는 아이리버 마우스. 마우스가 뭐 커 보이긴 한데 내부 기판은 그래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내부 기판이 중요하죠. 여기 핸들 쪽에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라즈베리 파이에 레트로 파이보다는 바토세라가 아마 나을 것 같습니다. 바토세라 설치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슬롯도 살려야 되니까. 문제는 이제 배터리를 여기 넣을 수 있느냐인데, 18650 배터리 2개 정도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조 한번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패널을 어떻게 개조하느냐가 이 게임기 제작에 거의 한 90%를 차지하는데, 일단 기어봉은 이렇게 이걸 먼저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나올지. 진짜 안 나오는데. 아니면 이게 돌아가는 건지. 돌아가지도 않고. 네, 이게 강력하게 접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이 봉의 끄트머리는 좀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짜 분리가 안 되네요, 이게. 네, 요거는 어떻게 나중에 분리해 보도록 하겠고, 이 스위치만큼 작은 걸 찾아보면 있겠지만 국내에서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이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는 3단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3단. 자, 요거는 복원되는 3단인데, 이게 지금 보시면 힘이 거의 안 들어가게끔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정도 장력이면 못하죠. 거의 게임기가 넘어갈 정도의 파워이기 때문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이제 아웃런 같은 거는 이렇게 올려놔도 되죠. 그리고 내려놔도 되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눌러서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중립이 있고 복원이 안 되는 토글 스위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분해해서 여기다 딱 꽂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쉽지가 않네요. 하는 데까지 해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요 볼륨은 끝에를 따서 여기를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끝을 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잘라내고, 어차피 여기 있는 걸 다 사용할 건 아니기 때문에 볼륨은 그냥 작은 볼륨 이런 거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알카노이드 컨트롤러 만든 거랑 똑같게 이게 있으면은 여기 걸려서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는데, 요게 제거되면 이제 쭉 돌아가고, 여기 살짝 연장해서 원판 같은 거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이제 제로 딜레이 보드 조그만 거 요거 해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들어갈지.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여기, 네, 훨씬 더 잘 되네요.
근데 이제 이 상태로 휠 작동하는 마우스 그리고 제로 딜레이 보드 다 작동되는 상태라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 4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케이드 휠 게임들은 다 잘 되는데 드림캐스트, PS1 이런 데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 예전 콘솔들은 전용 휠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휠 자체가 이런 버튼 기능과 휠 기능이 같이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요걸 굳이 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세팅으로는 아케이드 휠 게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파이 제로 2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사용하면은 발열도 훨씬 적고 펜 달고 뒷판에 구멍 뚫고 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배터리도 훨씬 더 단순해지죠. 배터리가 라즈베리 파이 4일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용량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5V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파이 제로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원, 사운드 뭐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됐죠.
뚜렷하기 전에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부팅 과정에서 중간에 전력 부족으로 꺼져버립니다. 아마 소리가 나면서 꺼지는 걸 봤을 때는 이 앰프로 들어가는 전력 때문에 셧다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 제로는 보통 이렇게 배터리 하나 가지고 세팅해서 할 때 대부분 다 잘 됐었는데 아마도 마우스, 디스플레이, 앰프 그리고 제로 딜레이 보드 4가지의 전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 부족이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많은 액세서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또 저의 오판이었네요. 어쩔 수 없이 배터리 하나 더 추가하고 투셀 충전 모듈을 사용해서 스텝 다운 모듈까지 연결을 해서 충전 회로만 바꾸고 뚜렷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때문에 또 영상이 좀 길어지네요. 그리고 제가 오디오 입력 단자를 거꾸로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잘못됐는데 마우스가 보통 빨, 흰, 녹, 흑 이렇게 가는데 이 마우스가 요게 원래 5V가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살짝 수정했고 요 2가지 수정하고 이제 배터리까지 수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핏 봐서는 원래 있던 그대로 같죠. 핸들과 스틱을 바꿨는데 그리고 처음에 분해할 때 안쪽에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긁고 지나가서 스크래치가 났네요. 아주 커다란. 뭐 그래도 그냥 얼핏 보기에는 별로 티는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A, B 스타트 셀렉트, 그 다음에 뭐 셀렉트 대신에 요거는 이제 메뉴 키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좌우입니다. 원래 상하로 할까 했는데 일단 부팅해서 보시면 알겠지, 좌우로 해야 전체 게임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게임 내에서도 좌우로 하는 게 더 편리하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하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토세라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재미없는 폴 포지션 1, 2만 있는 그런 게임기인데 아케이드 레이싱 게임, 휠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파이 제로기 때문에 부팅하는데 좀 걸리죠. 네, 원래 여기서 튕겼는데 이제 튕기지도 않고 사운드도 잘 나고, 그리고 이 NX 테마가 여기에 상당히 잘 어울려서 요걸 깔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넘어가죠. 좌우로. 그래서 요게 좌우입니다. 지금 좌우.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거는 지금 휠 게임 모아놓은 건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네, 요렇게 빨리 넘어가려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요 휠은 작동 안 하죠. 요건 게임에서만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게임 한번 보면 이거 뭐 내가 안 한 건데, 이거 이렇게 안 한 게 여기 이렇게 네, 요 알카노이드 요걸 보면 아마 이게 작동하는 방식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우스 형식으로 작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셀렉트 스타트. 네, 근데 요 디스플레이 새로 교체한 게 생각보다 화질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석. 아유,
네, 이렇게 메뉴 키 그리고 스타트 누르면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휠 게임에 한번 들어가서 휠 게임 지금 74개 있습니다. 뭐 맘에 휠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오락실에서 했던 게임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머신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락실에 없었던 게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행운만 하더라도 머신이 없으면 안 되는 게임이었죠. 네, 뭐 여러 정말 게임 정말 많죠. 옛날에 했던 게임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자, 아웃런 이제 이게 메인 목적이었죠. 자,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요렇게 돌리면 휠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돌려야 되는 마우스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하고 이제 좀 익숙해져야 되겠죠. 아, 그리고 레트로아크 세팅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 상하가 이쪽에 있어서 요 상하로 컨트롤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좌우를 3, 4번 버튼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야 이게 기어 변속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레트로아크에서는 이렇게 세팅 변경하면 꼭 여기서 저장을 해줘야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어 변속도 되고, 가려면 이렇게 네,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코너가 좀 어렵습니다. 오. 아하, 안 돼. 네,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이게 돌려야 돼서. 이렇게 양손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한 손으로 돌리는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체이스 HQ 이것도 재밌죠. 요거는 기어 변속이 없기 때문에 터보를 이쪽 위로 올리면 터보가 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요것도 이 마우스 휠로 하면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아, 이건 더 많이 돌려야 되네요. 그래도 뭔가 부드럽긴 합니다, 요거는. 예, 터보는 요걸로 켜죠. 터보. 아이, 적도 못 만나고. 네, 이 마우스로 휠을 컨트롤하는 거는 PC 게임에서는 마우스 살짝 옆으로 돌리면은 휠이 그만큼만 돌아가는데, 이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뭐, 요 디스플레이 제가 처음 사용해 보는 건데, 화질도 정말 좋고, 뭐, 모르는 게임도 생각보다 많은데, 탑스피드 요건 해본 것 같고, 터보 아웃런드도 있고, 파워 드리프트 이것도 인기 있던 게임이죠.
네, 그리고 파이널 랩이 폴 포지션보다는 한국에서는 더 인기 있었던 게임인데, 파이널 랩은 뭐 이렇게 3까지 나와 있었죠. 하이퍼 크래시, 네, 뭐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마피 게임기인데, 요 안에 셀렉트 스위치를 만들어서 5가지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지금 요 세팅으로는 갤럭시안, 갤러그, 네, 갤러그가 아무래도 좋으니까 갤러그 켜놓고, 네, 이렇게 하면 좀 오락실 같죠.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마이 아케이드 게임기 개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이 아케이드 게임기가 참 개조하기 좋죠.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